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뉴스프리존의 두 가지 기사 내용 준비했습니다. 조국, 검찰, 언론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한가? 어느 언론도 보도 않는 상황.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 경향은 중앙보다 더 악의적이라는 부제의 기사입니다.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로 검찰과 언론의 충격적인 만행을 알렸습니다. 그는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제하로 어찌 이런 식의 조사가 개명천지에 가능한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3일 법정에 증언으로 나온 딸의 고교 친구 장모 씨가 3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장소 도착 시간은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 시간은 점심 식사 때가 지난 13시 05분이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약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다라며 장 씨는 증언에서 검사가 컨퍼런스 동영상을 틀어주었다는 말을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참조로 증인의 부친 장모 교수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SNS로 면담이라는 이름의 수사라는 제하로 검찰이 증인 장 씨를 위협하는 조국 전 장관의 게시글을 공유하고 대책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소위 특수부 검사라는 자들은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공식적인 신문을 하기 전에 소파가 있는 검사의 개인 방으로 불러 커피 한 잔 내놓으며 개인 면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직 젊은 학생 한 명을 아침 9시 35분에 불러놓고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 13시 05분까지 약 3시간 30분가량 검사는 이 학생에게 무엇을 했을까라며 왜 이 자들은 맨날 합법적인 것처럼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하고 있고 법원은 기록에 남지 않는 사전 면담을 거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단호하게 부정하여 이런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지 않을까라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법무부가 이 사안은 엄밀하게 조사하고 감찰하여 일벌백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그 다음은 어떤 명분으로도 공식 수사가 아닌 면담은 변호인의 요청과 동석, 그리고 면담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화를 조건으로만 허용되고 나머지 면담은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가차없이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법정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 씨의 2009년 5월 서울대 사형폐지 세미나 참석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온 친구 2명이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조 씨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압박 속에 조 씨의 인턴 활동을 부인하는 진술들이 만들어진 정황이 이날 재판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심리로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 씨와 장모 씨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은 조 씨가 맞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의 쟁점은 서울대 세미나에 조 씨가 참석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부터 정경심 교수 1심 재판까지 영상 속 여고생은 조 씨가 아니다.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장 씨에게 세미나 10개월 전인 2008년 7월 장 씨가 조 씨와 봉사활동에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조 씨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세미나에서의 여학생 영상을 제시하며 앞에 제시한 사진과 비교했을 때 동일 인물인가 라고 물었고 장 씨는 영상 속 여학생은 99% 조민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민중의 소리 등에 따르면 장 씨는 또 검찰이 자신의 가족을 수차례 장시간 조사하며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장 씨는 조 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린 단국대학교 장모 교수의 아들로 검찰은 조 씨와 함께 스펙 포마지 수혜자로 지목하여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장 씨는 물론 부모까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장 교수는 검찰 조사 당시 출국 금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날 변호인은 장 씨가 2019년 9월 4일 첫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심야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 씨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조사는 오후 1시 20분경부터 시작해 다음날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은 장 씨의 진술 조서를 근거로 첫 조사날 저녁 먹기 전까지 검찰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 씨에게 조 씨가 가짜 스펙을 쌓았다는 단독 기사만 제시한 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잘못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검사에게 들었나라고 묻자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장 씨가 10년 전 기억에 의존한 최초의 진술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위협을 가한 상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장 씨는
일가가 여러 차례 조사받아 위축됐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 씨의 오랜 친구인 박 씨도 이날 재판에서 검찰 조사에서 처음 동영상을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저건 조 씨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이 조 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복해 질문하자 압박감에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검사가 보여줬을 때 조 씨가 맞다고 말했지만 검사도 이 사건을 위해 여러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겠나, 이런 증거들을 보면 검사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해서 그럼 아닐 수도 있겠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해당 여학생은 조 씨가 아니라며 조 씨의 세미나 참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류군 씨는 SNS를 통해 증인 박 씨가 몇 번이고 영상 속 인물은 조 씨가 맞다고 진술을 했는데도 거듭해서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고 늘어진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투망질까지도 증언이 나왔다라고 검찰의 위협적 유도신문을 비판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1, 2년 전 일도 아니고 과거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당시 사진을 보고서 그 속에 자기 친구를 모르지는 않는다라며 검찰은 옛 기억의 모호함을 근거로 자기 친구 맞다는 증언을 적당히 마사지했다. 간첩 조작 사건에서 늘 보던 수법이다. 오늘 현장 사진 속의 인물이 자기 친구 맞다고 분명히 확인했다. 검찰의 무리한 시도가 하나둘 드러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이 이날 캡처해 올린 세 군데 매체의 기사 제목입니다. 소위 진보 매체라는 경향신문이 보수지인 중앙일보보다 더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서 경향은 중앙보다 더 악의적이라며 중앙은 팩트를 전달하며 비튼다면 경향은 아예 증언의 절반을 보도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경심 교수가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것처럼 제목을 뽑았다. 아, 깜빡했다. 윤석열의 충심 운운하는 단독 보도를 한 신문이었음을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들이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니 도대체 군사독재 시절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썩은 뿌리가 그대로여서 아무리 쇄신을 외치고 개혁을 외쳐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검찰들의 악랄한 혐의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언론 역시 더 악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역사에 새겨 길이길이 심판받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180석이 100석에게 무릎 꿇어가며 뭘 얻고자 하나? 국힘에 넘어간 법사위, 88%만 재난지원금, 억장 무너지는 촛불 국민, 협치라는 미명하에 자리 나눠먹고 개혁 담쌓는 것이라는 부제의 기사 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이 아닌 하위 88%로 전격 합의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안을 표결로 결정했는데도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헛발질만 했다는 비판입니다. 24일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국힘으로 넘기는 합의안에 10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하고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 일부만 반대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김용민 의원은 SNS로 여러모로 힘에 부치네요라며 죄송한 마음을 개혁 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라고 자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라고 밝히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힘으로 결국 가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가 국힘으로 가게 된 뒷배경은 협치를 내세운 박병석 국회의장이 역할이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한다 해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면 차기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리도 중재도 아닌 개혁의 깃발을 뽑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추진 중인 개혁안들 계류 상태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겼다는 것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시대의 반역자라는 비난 댓글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서도 당원들의 밑바닥 당심을 물어보지 않고 결국 법사위를 속절없이 넘겨주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서 88%로 깎아내린 한심한 지도부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언론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극한 대치 뚫은 중재의 달인 박 의장, 압박 속 물밑 설득, 23일 밤 11시 11분에 올라온 연합뉴스를 필두로 준비된 협상가 박병석,
법사위 정상화 이끌며 여야 협치 물고 트다. 여야 원구성 합의. 내년 대선 후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박병석 의장을 호평하는 기사가 속속 올라왔습니다. 박병석 의장을 극찬하는 연합뉴스의 다음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번 법사위원장을 국힘이 차지한 데는 박병석 의장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증명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1년 2개월간 대립했던 여야가 23일 국회 원구성 정상화에 합의한 데는 중재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병석 의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전반기 여당, 후반기 야당 법사위원장을 골자로 한 중재안이 돌파구가 됐습니다. 지난 22일 제시된 이 중재안은 그동안 이른바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는 동시에 여당이 맡은 법사위를 내년 새 정부 출범 후 야당에 넘김으로써 여야가 한 요구를 균형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이 중재안은 박병석 의장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중재안이 관철되는 데는 박병석 의장의 뚝심도 작용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의장은 본격 협상전인 이달 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여러 차례 따로 만나 합의를 설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은 여당에는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야당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만큼 과도한 강경한 자세는 국민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내준 것을 두고 나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원식 의원은 88%로 축소한 재난지원금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총선은 하는가, 여당 150석, 야당 150석 나눠 가지면 될 것을 이라고 hir난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야는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혈투를 벌인다. 여야가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을 때는 헌법이 정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정치적 결정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첫 번째로 반대 토론했다. 표결 처리했고 통과되고 말았다. 참 어이없다라며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큰일이다. 실망하신 당원들께 저라도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8%에만 주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4일 SNS를 통해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야당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면서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다고 기뻐해야 하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핑계삼아 너무 쉽게 놓아버린 것 같다라며 너나 할 것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들이면 안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23일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라며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우리가 아동소득대 하위 90%만 지급한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꾸지 않았느냐라며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며 이 돈은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인데 이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지고 연대의식이 훼손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도 25만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손실이라며 이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경제활성화 정책이고 고통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돈은 부자들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이날 법사위원장을 국힘에 넘겨주면서 SNS로 공유되어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한 네티즌의 따끔한 비판 글입니다. 180의석은 반대만을 일삼는 국힘으로부터 가로막혔던 개혁을 완수해 나가라는 촛불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모르는가? 변변치 않은 결과물 하나 없이 이제 법사위를 국힘당에게 내어준다고? 180석이 100석에게 무릎 꿇어가며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협치라는 미명하에 대충 자리 나눠먹게 하고 개혁한다고 담쌓는 것? 아니면 적폐와의 싸움도 개혁도 완전 포기하는 것?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당대표가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 아니 민주당 전체가 무능해 보인다.
아니, 민주당은 국민과 개혁하겠다는 뜻을 접고 국민의힘과 같이 개혁 안 하기로 마음먹은 겁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